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오늘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시작 첫날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전복할 수 있는 세력, 가짜뉴스 세력, 유언비어 세력과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이번 그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은 특이점이 북한이 핵 공격을 했을 경우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이 훈련이 처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2006년도에 북한이 핵실험을 처음 했는데 18년이 지난 이제서야 핵 공격에 대비한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시지탄이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신문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짤막하게 논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을지 연습 시작, 처음으로 북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한다. 자, 오늘부터 전국 단위 을지 연습이 시작되었는데 유사시의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처음으로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차원의 연습이 이루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했을 때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핵 상황에서 주민 대피, 피해 지역 범위를 판단하고 부상자 구조 등 이런 모의 훈련이 이루어진다. 북핵 대응 주민보호본부. 전 국민 대상으로 한 핵 대피와 같은 훈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는 핵 상황을 부여할 수도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군 취재를 위해서 2번 정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접경 지역, 이번에 하마스가 공격을 한 그 지역도 갔었어요, 제가. 가자 지구 인근의 마을인데요. 가자 지구에서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갔더니 특이한 게 이 길거리 곳곳에 쉘터가 있습니다. 대피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가자 지구나 헤즈볼라가 미사일을 쏘게 되면 사이렌이 바로 울립니다. 사이렌이 바로 울리고 길거리를 가던 주민들은 그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피해야 되잖아요. 이 로켓가 아주 그쪽에서 날아오는 로켓은 이런 정규군 로켓가 아니고 아주 저질 로켓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못이라든지 이런 아주 조잡하기 짝이 없는, 터지면은 그냥 못이라든지 이런 구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리라든지 이런 게 파편이 나서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그런 로켓이거든요. 아주 조잡한 로켓입니다. 그래서 그게 터지기 전에 어디로 가느냐, 쉘터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쉘터. 그래서 도로 곳곳에 이렇게 쉘터가 있더라고요. 버스 정류장 주변에도 쉘터가 있어요. 그 쉘터에 제가 들어가 보니 아주 육중한 두께의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는 그냥 방호 대피소입니다. 거기 안에만 들어가면 일단은 로켓가 터져도 그 파편에서 안전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쉘터 안에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콘크리트로 막혀져 있고 안에 들어가면은 더 넓은 공간이 이렇게 확보돼 있어요. 그래서 그 쉘터 안에만 들어가면 대형 폭탄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은 로켓 정도는 아주 간단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쉘터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사이렌이 울린다 이러면 주변에 쉘터로 빨리 피해서 들어가는, 그래서 본인의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과 훈련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 우리 북한이 핵실험한 지 지금 18년이라는데 처음으로 핵 공격을 가정한 훈련이 이루어진다. 이거 정말 늦어도 한참 늦은 거죠. 오늘 그래서 조선일보가 사설을 썼어요. 북한 핵실험 18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대응 훈련하는 나라. 어느 나라? 대한민국. 이 큰일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이번 연습 기간에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정부 대응 훈련을 처음 실시하는데 올해 연습은 북한이 핵 공격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는지를, 그리고 이걸 반복 훈련을 통해서 숙달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서 지적하는 점이 북한이 1차 핵실험에 성공한 것이 2006년이다. 2006년이면은 노무현 정권 때죠. 처음부터 우리를 목표로 한 것이었는데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에는 아예 대놓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핵 공격 위협을 하고 있다. 김정은은 핵을 쓰면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러나 그 이 세상에 가능성이 0이라고 할 수 있나? 핵은 위험하고 반대로 효용성도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기본 책무죠. 그런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마치 그런 핵 위협이 없는 것처럼 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 핵 대피 훈련까지 뭐라고 했느냐? 정부가 나서서 위험을 조장한다면서 거부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이중적이고 가정스럽기가 짝이 없는 정권입니다. 북한에 그렇게 뭐 USB까지 김정은 손에 쥐어주면서 북한 핵 위협을 어떻게 제거를 했나요? 마치 내일이라도 통일이 올 것처럼 해서 지방선거에 그냥 몰표로 당선되고 그랬잖아요. 자, 핵 공격 위험과 불안에 눈 감는다고 그것이 없어지진 않는다. 미국은 1949년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해에 핵 대비 훈련에 관한 민방위법을 만들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많은 거죠. 북한 핵 공격이 이루어지는데 대비한 어떤 법이라는 거 이런 게 있나 모르겠네요. 반면 우리는 북한의 1차 핵실험 18년 만에 정부가 처음으로 대응 훈련을 한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22일이네요. 이틀 뒤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목요일입니다. 공습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 사이렌이 울린다. 그리고 차량 통제 훈련 등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런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재개됐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민방위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용은 매우 미흡했다. 공습 경보가 울리는데도 사람들은 거리를 걸었고 1200가구 아파트 대피소에 초등생 1명만 대피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전혀 긴장감이 없는 거죠. 긴장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진 핵 대피 지식은 무조건 지하로 가야 한다. 지금 지하철역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구체적인 대피 요령이나 대피 장소를 아는 국민은 거의 없다. 핵 공격 때 사이렌이 1분간 물결치듯 울린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도 거의 없다. 우리만 태평이다. 자,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미군 부대에 있었습니다. 전방에 그 판문점 옆에 보병 부대에 있었습니다. 제가 미군 부대 장병들과 대화하면서 사병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사병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만약에 북한이 공격을 하면은 이병장은 어디로 피신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서 만나느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병될 때 미군 병사들은 만약에 자기가 속한 부대가 괴멸되면 다음 장소 어디서 만나는지 좌표를 갖고 있더라고요. 인공위성 좌표, 북위 그리고 경도. 그러니까 뭐 북위 몇 도, 또 뭐 경도 몇 도에서 어느 지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있던 부대에서 한참 남쪽에 있는 그 좌표를 알려주더라고요. 여기에서 다시 만난다. 이미 그걸 알고 오는 거죠. 저는 참 생소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내 나라니까. 여기서 전쟁이 나면 난 여기서 죽는다고 생각하지 어디로 다시 만난다 이런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번 그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시작되면 다른 건 다 잊으시더라도 이번 주 목요일 날 22일에 사이렌이 울리면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대피소로 들어가신다든지 또 안내받는 대로 훈련을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훈련은 18년 만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18년 만에 처음으로 핵 공격을 가정한 상황에서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